단결성2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주식으로 대박나서 제네시스 뽑았다고 자랑하던 사람 주변에 한두 명쯤은 꼭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3년 뒤, 5년 뒤에도 그 차 타고 다니시던가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버스카드 충전하고 계시던가요? 인간의 뇌는 참 신기하게도 성공 스토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뒤에 이어진 참혹한 결말은 감쪽같이 잊어버려요. 우리가 매일 경제 유튜브 챙겨보고 증권 앱 새로 고침하고 연준 금리 발표까지 날밤 새워 챙기는데도 계좌가 녹아내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목을 못 골라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 게임의 진짜 룰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만 알고 금융회사들은 여러분이 평생 몰랐으면 하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무한 생존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싹 다 뜯어왔어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소화하시면 더 이상 남들이 찍어주는 종목에 휘둘리거나 주가가 빠질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리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거예요. 계좌의 마이너스를 지워버리는 기적 같은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부터 부수고 시작할게요. 투자를 시작할 때 보통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이번에 삼성전자 사서 30% 먹어야지. 코인으로 10배 튀겨서 퇴사해야지. 아마 10명 중 9명은 얼마를 벌 것인가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입이 닳도록 하는 투자의 제1원칙이 뭔지 아세요?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은요? 제1원칙을 잊지 마라. 배부른 부자의 말장난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수학적 진리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거대한 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바가지로 강물을 퍼서 이 독을 가득 채워야 해요. 물을 채우는 게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독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기업 신입 연수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한 게임이에요. 팀별로 빈 독에 물 채우기 대결을 했는데 근육질 남성 5명이 있던 팀은 죽어라 바가지로 물을 퍼날랐어요. 진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등은 그 팀이 아니었어요. 1등 팀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구명이 진흙을 파와서 독 바닥에 뚫린 구멍부터 필사적으로 막은 팀이었어요. 아무리 빠르게 물을 부어봐야 밑으로 줄줄 새면 독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투자의 진짜 진리예요. 투자도 완벽하게 똑같아요. 사람들은 오로지 수익률이라는 물을 퍼나르는 데만 혈안이 돼요. 요즘 뭐 사야 돼? 어디가 300% 올랐다는데 지금 타도 돼? 이러면서 바가지 크기만 키우려고 해요. 근데 정작 내 계좌에 뚫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대한 구멍은 방치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는 100% 수익을 내봐야 한 번의 하락장에 원금이 반토막 나요. 수합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반토막, 마이너스 50%가 나면 500만 원이 돼요. 이 500만 원을 다시 1,000만 원으로 복구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필요할까요? 50%요? 아니에요. 무려 100%의 수익을 내야만 겨우 본전이 돼요. 마이너스가 커질수록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70%면요. 본전을 찾으려면 233%의 수익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90%면요. 900%의 수익이 있어야 원금 회복이 가능해요. 이게 수학이에요. 이제 왜 잃지 않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지 체감이 되시죠? 여기서 분명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주식 사서 20년 존버하면 결국 수익 나는 거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지독한 결과론적 착각이에요. 어떤 주식이 10년, 20년 지나서 대박이 났다는 결과만 보고 거꾸로 그 방법이 옳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함께 샀던 수백 개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 폐지된 기업이 훨씬 많았어요. 단 한 개의 성공 케이스만 기억에 남는 생존자 편향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가 통하는 건
미국 시장의 특수성이 크게 반영된 거예요. 기축통화국이자 전 세계 자본이 몰리는 미국은 100년 동안 우상향해 왔어요. 근데 변동성이 극심한 개별 종목에서 맹목적인 장기 투자는 10년 동안 구멍난 독에 물만 붓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구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를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내 계좌에 허용 가능한 최대 손실폭을 숫자로 적으세요. 막연하게 잃기 싫다가 아니라 나는 내 전체 자산의 10%까지만 잃겠다고 종이에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100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 잃는 것도 눈물 날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예요. 구멍의 크기에 맞춰 투자 원금을 세팅하세요. 10만 원 잃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안 돼요. 잃어도 내 삶에 타격이 없는 금액, 그게 여러분의 진짜 투자 그릇이에요. 세 번째예요. 이익을 쫓기 전에 방어성부터 구축하세요. 어떻게 하면 안 잃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위험한 레버리지, 비투, 묻지마 테마주 추격 매수를 멈추게 돼요.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파국을 피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방어막을 쳤으면 무엇으로 이 구멍을 막을지 알아야겠죠?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계좌에 뚫린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그 구멍을 막아야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흔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을 해요. 아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지? 그럼 삼성전자 20%, 현대차 20%, 카카오 20%, 바이오주 20%, 반도체 소부장 20%,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사면 완벽한 분산 투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이건 자산 배분이 아니에요. 그냥 백화점 쇼핑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폭락장 같은 거대한 위기가 오면 저 주식들은 다 같이 손잡고 나락으로 떨어져요. 전부 주식이라는 한 바구니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아무리 이름이 다른 바구니여도 재질이 같으면 함께 깨져요. 진짜 자산 배분의 핵심은 초등학생도 아는 시소 타기에 있어요. 시소 양 끝에 앉은 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죠? 한 명이 내려가면 다른 한 명은 반드시 올라가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주식이 폭락해서 지하실을 뚫고 내려갈 때, 반대로 가격이 치솟아주는 해지 자산을 짝꿍처럼 들고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연기금이 수백조 원을 굴리면서도 매년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전부예요. 국민연금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전부 이 단순한 원리로 움직여요.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어 보여도 본질은 같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온 국민이 주식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 지인 2명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렸어요. 한 명은 염원까지 끌어모아 주식에 100% 몰빵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주식 70%, 달러에 30%를 나눠서 담았어요. 달러가 대표적인 해지 자산이거든요. 주식이 폭락하면 달러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처럼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에서는 이 움직임이 더 뚜렷해요. 그 후 주식시장이 2,400선까지 무너지면서 대략 17% 폭락했어요. 몰빵했던 지인은 어떻게 됐냐고요? 계좌가 녹아내리면서 밤잠을 설치다가 결국 공포감에 바닥에서 손절을 쳐버렸어요. 살고 나서 반등이 왔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근데 70대 30으로 나눴던 지인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았거든요. 달러 가치가 20% 가까이 폭등한 거예요. 주식에서 손실이 났지만 달러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면서 그 손실을 훌륭하게 메워줬어요. 전체 자산 손실이 훨씬 작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마법이 여기서 시작돼요. 환율이 폭등해서 비싸진 달러를 조금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폭락해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반값 세일 중인 우량 주식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다시 주식과 달러의 비율을 70대 30으로 맞추는 이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아치울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나더러 주식을 사게 만들어요. 남들이 탐욕에 빠져서 주식을 사러 달려갈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나더러 주식을 팔아서 안전 자산을 사게 만들어요. 워렌 버핏이 말한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게 리밸런싱의 원리예요. 이걸 몇 번만 반복하면 내가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해도 계좌는 무조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세 단계로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내 자산을 두 개의 시소로 나누세요. 복잡하게 10개, 20개 쪼갤 필요 없어요. 공격수인 주식 ETF와 수비수인 달러, 미국 단기국채, 현금성 자산 딱 두 개의 바구니만 준비하세요. 처음엔 단순한 게 최고예요. 두 번째예요. 70대 30 또는 60대 40의 비율을 설정하세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주식 70, 안전자산 30을 추천해요. 이 30%가 폭락장에서 여러분 멘탈을 지켜줄 든든한 구명조끼가 될 거예요. 세 번째예요. 분기에 한 번만 열어보고 리밸런싱 하세요. 매일매일 가격표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정해진 날짜에 계좌 열어보고 주식이 많이 올라서 80%가 됐으면 주식을 팔아서 안전자산을 사서 다시 70%로 맞추세요. 반대로 주가가 폭락해서 50%가 됐으면 안전자산 팔아서 주식을 싸게 주워 담으시면 돼요. 분명 이런 불만이 나올 거예요. 주식이 막 불기둥 뿜으면서 올라갈 때 안전자산 30%가 수익률 갉아먹는 짐덩어리잖아요. 남들 100% 먹을 때 왜 저만 70%만 먹어야 하냐고요. 맞아요. 강세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명심하세요. 그 욕심을 조금 버리고 꼭대기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는 게 뭔지 아세요? 폭락장이 왔을 때 계좌가 박살나지 않고 살아남는 압도적인 방어력이에요. 투자는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뛰어야 하는 마라톤이에요. 한 번 삐끗해서 다리가 부러지면 영원히 트랙에서 퇴장이에요. 20년을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결국 결승선에 먼저 도착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완벽한 이론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막상 실전에서 99%의 사람들이 이 원칙을 못 지키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 뜯어볼게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산 주식이 10% 오르면 어떠세요? 심장 두근거리고 당장 팔아서 치킨이라도 시켜 먹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이익을 확정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30, 50%로 처박히면요. 계좌 앱을 아예 지워버려요. 내가 팔기 전까지는 손해본 게 아니야.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러면서 갑자기 강제 장기 투자를 시작하죠.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손실 회피 성향이에요. 인간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낀대요. 달콤한 사탕은 빨리 입에 털어놓고 싶고 쓴 약은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할 때 항상 반대로 해요. 이익은 요만큼 먹고 재빨리 도망치고 손실은 끝도 없이 키워서 바닥을 뚫고 들어가죠.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2007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신흥국 펀드 광풍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브릭스 펀드, 러시아 펀드, 라틴 아메리카 펀드가 날개 돋친 듯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한 투자자분이 나중에 펀드 통장을 들고 오셔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열어보니 인도네시아 펀드가 마이너스 84%였어요. 왜 진작 안 파셨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수익률 좋은 거야. 뭔 소린가 싶어서 아래를 보니 동유럽 신흥국 펀드가 마이너스 91%로 찍혀 있었어요. 손실의 고통을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다가 원금이 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14만 원에 물린 직장인이 있어요. 8만 원까지 떨어질 때 이악 물고 버텼어요. 주변에서 팔라고 난리였지만 본전 오면 팔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2년 만에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서 드디어 14만 원, 본전이 되자마자 꼴도 보기 싫다며 팔아버려요. 그 직후 주가가 22만 원을 뚫고 날아가는 걸 보면서 밤마다 편의점 소주를 마시죠. 여러분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돈을 벌려면 이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거슬러야 해요. 이익은 끝까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아주 짧게 잘라내야 해요. 오르는 주식은 놔두고 떨어지는 주식은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나약한 의지력으로는 이 본능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헬스장 등록하고 한 달 만에 적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추적 손절매예요. 단순히 내가 산 가격에서 10% 빠지면 판다. 이게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이 방식의 문제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뒤에도 원래 매수가 기준으로만 손절하면 쌓아놓은 수익을 통째로 돌려줄 수 있어요. 추적 손절매는 주가가 오를 때 손절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오를 때는 수익을 최대한 즐기고 꺾이는 순간 기계적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세 단계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예요. 주식을 사기 전에 나는 고점 대비 10%가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고 못을 박으세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두 번째예요. 고점이 높아질 때마다 방어선도 올리세요. 10,000원의 주식을 샀어요. 방어선은 9,000원이죠. 근데 이 주식이 대박이 나서 20,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방어선은 여전히 9,000원이냐고요? 아니에요. 고점인 20,000원에서 10%를 뺀 18,000원으로 방어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가가 30,000원이 됐어요. 방어선은 27,000원이에요. 이렇게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방어선이 깨지는 순간 로봇처럼 실행하세요. 주가가 18,000원을 건드리는 순간 미련 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세요. 어차피 10,000원에 사서 18,000원에 팔았으니 엄청난 수익을 챙긴 거잖아요. 오를 때는 무한대로 수익을 즐기고 하락의 징조가 보일 때 귀신같이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이런 반문이 나오죠. 팔고 나서 바로 다음날 V자 반등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때 느끼는 빠침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팔자마자 주가가 폭등하면 배 아파서 잠이 안 오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10%의 하락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는 마이너스 90%, 지옥행 급행열차의 시작인지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손절매는 틀렸을 때 내는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을 1년 내내 냈는데 사고 없으면 그 돈이 아깝다는 분 있으세요? 없죠. 약간의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내 자산 전체가 날아가는 파국을 막아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제 방어막도 쳤고 본성을 통제할 시스템도 갖췄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이 시스템 위에서 맘 편히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구멍난 독도 수리했고 인간의 나약한 본성도 기계적 시스템으로 묶어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퍼담을 시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여기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해요. 남들이 아직 모르는 진흙 속에 진주처럼 숨겨진 저평가 우량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거든요. 밤새워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증권사 리포트를 수십 개씩 읽으면서 마치 내가 발명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해요. 단언컨대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식시장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미인대회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 예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즉 시장에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저 사람 진짜 예쁘다고 평가할 사람을 내가 먼저 눈치채고 찍어야 우승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 기업 재무제표 튼튼하고 기술력 짱인데 왜 안 올라 하고 억울해봐야 소용없어요. 시장이 외면하면 그냥 못생긴 주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해요. 이미 심사위원들이 왕관을 씌워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주도주에 올라타면 돼요. 주도주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강하게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을 것. 그 오르는 이유가 누가 들어도 납득될 만큼 분명할 것.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망설이지 말고 올라타세요. 2023년을 생각해 보세요.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명확했어요. 챗GPT 하나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고 AI를 돌리려면 GPU 칩이 필수였으니까요. 그때 엔비디아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만에 200%가 넘는 수익을 냈어요. 저 기업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안 된다고 재무제표 들여다보던 사람들은요. 그냥 화면만 보면서 한숨을 쉬었죠.
어차피 우리는 10% 빠지면 기계적으로 탈출할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차 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내용을 오디오로 들으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요즘 투자 수익률 어떠세요? 기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완전 마이너스야 죽겠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온갖 거시경제 지표, 환율 전망, 금리 예측,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발언,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뇌를 마비시키는 소음일 뿐이에요. 정보가 많을수록 선택지가 많아지고,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이 어려워지고, 결정이 어려울수록 감정에 끌려다니게 돼요. 반면에 단순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복잡한 예측을 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장주를 사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거나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자르고 나와요.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 이게 수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정보 비만을 해결해줄 3분 주식 노트 작성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HPS나 MTS에서 뉴스와 커뮤니티 창을 끄세요. 종목 토론방과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오로지 가격과 거래량뿐이에요. 두 번째예요. 매수할 때는 딱 한 줄의 명분만 기록하세요. 노트 펴고 내가 오늘 이 종목을 산 이유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의 주도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적으세요. 연준 금리가 어쩌고, CPI가 어쩌고, 구구절절 쓰지 마세요. 세 번째예요. 추적 손절매 가격을 매일 갱신해서 적으세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고점 대비 10% 아래 가격을 노트에 꾹꾹 눌러 적으세요. 그리고 그 가격이 오면 아무 감정 없이 매도 버튼을 눌러요. 복잡한 예측은 버리고 철저히 기계로 빙의하세요. 이미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지금 사면 상투 아니냐고요? 과거 가격표와 비교하지 마세요. 주식은 위로 뚜껑이 열려있는 자산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상투일지 아닐지는 과거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흐름이 결정해요. 겁먹지 마세요. 방패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따라오셨다면 이미 상위 1%의 투자 마인드를 장착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현재 이 살벌한 금융시장에서 도대체 어디에 돈을 꽂아야 할까요? 자산시장에는 피할 수 없는 사이클이 있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요. 그리고 이 모든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대한 엔진이 바로 금리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어요. 돈 벌어서 영끌로 아파트 사야 진짜 부자다. 과연 2026년에도 이 공식이 통할까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 0.75명 수준으로 전 세계 최저예요.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에서 집값이 무한정 오를 수는 없어요. 경제 성장률도 1%대를 기어가고 있고요. 반면 주식시장을 보세요. 퇴직연금을 비롯한 거대한 자본들이 살기 위해 자본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자산 증식의 메인 엔진은 이미 금융자산으로 이동했어요. 특히 지금 주목해야 할 곳은 채권이에요. 에이, 채권이요? 꼰대들이나 하는 이자 몇 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세요. 1990년대 초 일본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에 영끌했던 사람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집값이 반토막, 그 이하로 떨어졌고 20년이 넘도록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3%, 4%짜리 20년, 30년 장기 국채를 사모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추락하는 2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확정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 자체가 미친 듯이 폭등해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이 관계만 이해하면 돼요.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2022, 2023년 피크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한정 고금리가 유지될 수는 없어요.
경제가 둔화하면 금리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매력적일 때 장기 채권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엄청난 방어력은 물론이고 금리가 내려오면서 생기는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돼요. 실제로 2024년 미국의 일부 장기 채권 ETF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시세 차익도 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절대 수익 로드맵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목표 수익률을 기준금리 플러스 2에서 3% 수준으로 설정하세요. 일확천금의 망상은 버려요. 은행이자가 3%대라면 내 전체 자산의 목표 수익률은 5에서 6%면 충분해요. 겨우 5%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고요? 전체 자산의 5%를 절대 잃지 않고 매년 복리로 굴리는 사람은 10년 뒤에 세상을 다 가져요. 1억을 연 5%로 굴리면 10년 뒤에 1억 6천만 원이 돼요. 근데 연 5%를 30년 동안 유지하면요. 4억 3천만 원이에요.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으로 작동해요. 두 번째예요. 몸으로 벌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아직 종잣돈이 작다면 주식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본업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투자금을 늘리는 게 100배 빨라요. 투자는 그렇게 번 돈을 잃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불리는 방패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예요. 원금 자체를 날리는 폭탄을 피하세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전세 사기 같은 일로 20, 30대의 귀중한 원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예요. 이건 구멍난 독이 아니라 독 자체가 깨져버리는 일이에요. 거주 비용을 최소화하고 잉여 자본을 주식, 채권, 달러로 구성된 우량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로 전환하세요. 자, 긴 여정이 끝났어요. 오늘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한 내용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게임이 아니에요. 구멍을 막는 게임이에요. 마이너스 50%가 나면 회복에 100%가 필요해요. 잃지 않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둘째, 오르는 주식은 놔두고 내리는 주식은 10%에서 기계적으로 잘라내세요. 추적 손절매예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감정을 통제해요. 셋째, 복잡한 예측은 버리고 주도주와 해지 자산의 시소를 타세요. 주식이 내려갈 때 달러와 채권이 올라오는 구조를 만들고 리밸런싱으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기계적 루틴을 만드세요. 오프닝에서 제가 질문 드렸죠. 주식으로 제네시스 샀던 사람이 왜 3년 뒤에 지하철을 타냐고요. 그 사람들은 수익이라는 달콤한 사탕만 쫓았지 리스크라는 쓴 약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와 손절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유롭게 여러분만의 차를 몰고 계실 거예요. 시스템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테니까요. 당장 오늘 밤 계좌를 여세요. 내가 산 주식들이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진 않은지, 나의 손절 라인은 얼마인지, 내 포트폴리오에 해지 자산이 있는지 공책에 적어보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손으로 적어 실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 완벽하게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부자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채권 투자 실전 매뉴얼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